자, 여러분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오형식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if, whether, 목적어절이랑 그 다음에 화법보다는 굉장히 많이 쉬울 거예요. 예. 오형식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형식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형식 기준을 봤을 때, 자,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간단한 문장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주어는 보어이다, 주어와 보어에 굉장히 많은 관련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형식을 봤을 때 문장의 형식이 좀 길어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이형식이랑은 좀 다르게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보어를 주격 보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에 있는 이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오형식에서의 보어는 이형식에서 보어가 주어를 꾸며주듯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굳이 여러 번 이동해서 한국어 어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제2의 주어 동사 형태의 구조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문장 하나에서 문장 두 개가 공존하는 형식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친구가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형식이 어려운 점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목적격 보어를 해석하는 방식과 오형식에 대한 이해, 되게 좀 한정적인 설명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곁들여져 있어야 이 오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있는 이 목적격, 특수한 형태의 목적격 보어가 오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겠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게 된다면, 자, 우리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예문 하나 보고 갈게요. I called him a teacher. 자, 해석 어떻게 들어가죠? 자, 중간에 나눈 다음에 나는 부른다. 그를 선생님이라고. 자, 새로운 주어 동사의 형식으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빨리 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만약에 명사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목적어와 굉장히 큰 관련을 띠고 있구나. 여기서 나타내는 그가 바로 티처구나, 선생님이구나 라는 형식으로 바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동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라는 거는 동격까지는 아니지만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그리고 성격 등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I made her happy. 네, 이런 형식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녀가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용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느낌은 이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 그리고 어떤 감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해석을 해달라. 이것이 선생님의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happy라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그녀에 대한 어떤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투부정사가 왔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동작이 목적어가 했으면 하는 동작이 이 자리에 온 것인데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 want her to leave. 자, 여기서 나왔듯이 이 want라는 동사 뒤에 그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녀가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동작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투부정사가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이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바램에 관련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바램, 어떤 갈망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줄 거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형 부정사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위에 있는 투부정사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made her leave 와 같은 형태로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그녀가 떠나기를 원한다. 나는 그녀가 떠나도록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 자, 해석했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외워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make, let, have와 같은 무언가를 시키는 동사들, 무언가를 시켜서 실제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동사들을 바로 우리는 사역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역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즉 동사의 ing 형태가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원형 부정사와 같이 묶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I saw her cry 혹은 crying. 자, 선생님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cry와 crying을
두 개 다 쓴 이유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so와 같은 지각 동사의 형태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와도 상관이 없고 현재 분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현재 분사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ing의 상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에 진행 중인 어떤 동작, 그 상황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냥 원형 부정사로 썼다라는 것은 그녀가 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자, ing가 만약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면에 대한 강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지각동사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 형태가 전부 같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과거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의 형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올 수 있는 것은 목적어 자체를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 자체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새로운 주어 동사, 즉 수동태의 형태로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문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I want her room to be clean 형태로, 자, 이제 수동태 형태의 문형이 나왔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 목적어 자리에 그녀의 방 자체가 스스로 청소를 할 수가 없으니 수동태의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자, 수동태가 나왔다는 것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어가 실제로 목적격 보호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리적인 대상에 의해서 행동이 되어지는 것,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동태 배울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동사 자리에 수동태가 온 것이 아니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동태가 왔다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문형들을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거 사형식과 오형식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호의 성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고 계시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사형식 어떻게 썼었죠? I send her a message. 자, 이런 식으로 사형식은 오형식과 문형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 그녀에게 무엇을 전해주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었다라는 의미로, 자, 첫 번째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형태. 여러분 수학에서 공식에서 자주 쓰듯이 여기다 기호 는을 붙여보면 이 그녀가 메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서 한번 이런 부등호를 넣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말씀을 드렸고, 오형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기에 앞서서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형태의 문장을 파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놓치는 부분이지만 4형식과 5형식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주의해 주셔서 시험에서 주의해 주시면 원하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고생 많았고요. 부정대명사 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